여러분들이 원래 따로따로 하나씩 공부를 하면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거든. 그래서 그림을 하나로 통일시켜 놓고 요런 관계니까 요렇게 되고 요런 관계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이어서 가보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첫 번째가 일단 두 개의 원의 위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하자.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냐면 원이 하나가 있어. 중심이 O인 원이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R인 원이 하나가 그려졌어.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하나를 더 그릴 건데 중심이 O''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그려졌다고 해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두 원은 서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이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에 원의 중심이 하나가 더 있지. 얘네 둘을 짧은 거리로 이렇게 이어버리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두 원의 중심거리라고 불러. 그래서 중심거리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고 그 중심거리를 지금부터 알파벳 문자 D를 사용해서 나타낼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에서 중심거리 D가 분명히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거보다 어때야 돼? 길어야지만 지금처럼 서로 만나지 않는 원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내용이야. 확인됐니? 그러면 실제 이 그림에서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거냐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와. 뭐냐면 공통접선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할 거야. 공통접선. 그러면은 이 원에도 접해야 되고 얘에도 접해야 되거든.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공통접선을 우리는 이렇게 아유씨 너무 쉬웠잖아. 그래서부터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공통접선이 몇 개가 있냐면 여기 하나, 반대편에도 있겠지. 두 개가 보여. 맞지? 이 두 개를 우리는 공통 외접선. 근데 공통접선이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어. 이렇게 접해도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걸 반대편에도 있겠지?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접선이건 외접선이건 간에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뭘 하라고 시키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접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 이쪽도 접하는 접점이 존재를 하겠지? 그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 보고 구하라고 시킬 거야. 문제에서. 확인돼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냐면 중심에서 접점까지를 수직이 되게 내리는 거야. 당연히 또 중심에서 접점까지가 수직이 되게 내려가겠지? 그러면 여기 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져. 보이죠? 이 사각형이 그림을 내가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조금 과장해서 그릴게. 반지름 R, 이쪽에 반지름 R'.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길이 X.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중심 사이의 거리인 D.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그림상으로 확인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X를 찾으라고 시킬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보이는 점에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수직이 되게. 그러면 이 빨간색 길이가 똑같이 X가 되겠지.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긴 반지름에서 짧은 반지름을 뺀 거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도형 안에서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의 정리 쓰면 돼. 확인됩니까? 이렇게 문제를 찾아낸다고 생각하면 돼. 확인됐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공통 내접선이 그려지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똑같아. 접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 이쪽에도 접점이 존재를 하겠지?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이 되게 반지름을 내리는 거야. 다시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이 되게 반지름을 내리는 거야. 그럼 이번엔 삼각형이 하나, 두 개가 엇갈려서 만들어지겠지. 얘를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따로 빼면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R, 그리고 수직이 되게 하나가 그려지게 될 거고 요렇게 내려오면서 요렇게 그려지게 되고 여기가 R''로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엇갈리는 빨간색 선이 직각 쪽에서 만난 거니까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 마찬가지로 뭐야? 중심거리 D가 되는 거 알지? 그러면 이번에는 X를 구하려고 봤더니 삼각형 둘로 쪼개졌으니까 각각의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든? 왜냐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나는 점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못 구하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이쪽 끝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돼? R'가 되겠지. 그리고 밑으로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 길이가 X가 되겠지? 이 상황에서 삼각형을 여길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뭐야? R 플러스 R'가 되겠지. X 구하고 싶은데 빗변의 길이가 D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잖아. 다시 뭐 하면 돼? 피타고라스를 쓰면 돼. 이렇게 두 개의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실제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위치 관계에서.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문제로 한번 보고 가자. 어디를 볼 거냐면 당장 나와 있는 게 60 한 장을 넘겨서 9번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4랑 9인 두 원이 외접할 때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 이게 뭐야? 요 노란색 길이 구하라는 얘기야. 공통 외접선. 그럼 공통 내접선은 빨간색 길이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 그림 어떻게 구하면 돼?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는 4고 하나는 9잖아. 그러니까 65번 문제를 바로 이렇게 가면 돼. 원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9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원을 하나 그렸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4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맞니? 근데 이번에는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외접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외접은 두 번째 위치 관계에서 살펴볼 거거든? 외접은 뭐냐면 원과 원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야. 한 점에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길이가 똑같이 얼마야? 4였지? 그럼 문제 푸는 방법은 같을까 다를까? 똑같겠지? 여기 길이를 구하라고 시켰어. 이 길이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중심 사이의 거리. 근데 외접했으면 반지름의 길이 9에다 반지름의 길이 4를 더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13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으로 딱 쪼개면 여기 길이가 5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12.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서 10이라는 길이가 나왔다. 이렇게 찾게 된다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보는 문제랑 가까운 문제가 71번이 되겠지. 그럼 71번 문제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그림 직접 그려서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가는 게 첫 번째 문제 유형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 원이 지금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잖아. 얘는 고정되어 있는 원이야. 얘가 점점 움직일 거야. 가깝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두 번째, 이렇게 될 거야. 원래 있던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거든? 중심 5고 반지름의 길이가 R짜리 원이 원래 있었어. 이 상태에서 원이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만나게 될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R-얘가. 즉,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지.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접점이라고 부른다. 확인됐니? 즉, 한 점에서 만났어.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중에서도 원과 원이 서로 떨어져 있지. 하나의 원이 다른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 바깥에 있잖아. 그래서 외접한다라고 얘기를 해. 확인됐죠? 그럼 이 외접하는 원에서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있었잖아. 이게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 R하고 이쪽 반지름의 길이 R-를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즉,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중심거리 D가 R과 R-를 더한 게 되겠지. 가까워져서 만났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해야 돼. 뭐냐면 원과 원이 만나게 되면서 교점이라는 게 생겨버렸지.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 봤었던 직선과 직선 사이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과 똑같아. 즉, 원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교점의 좌표를 찾은 다음에
개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뭐였냐면 이쪽 원 O의 방정식, 즉 직선 L의 방정식, 그리고 거기다가 K배를 한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한 게 0이 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지금이 딱 이 상황이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이 연립이 돼서 우리는 뭘 만들고 싶었던 거야? 직선을 만들고 싶은 거지. 차이점이라고는 원의 방정식은 2차식이지. 이쪽 원도 2차식이지. 두 개가 연립해서 직선 1차식을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2차식이 다 없어지면 되겠지. 그럼 2차항 x제곱과 y제곱을 없애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없어져? kb할 필요 없이 빼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아무 원의 방정식 하나에서 다른 원의 방정식 하나를 그냥 빼버리면 돼. 확인돼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앞에 쪽으로 넘어가면 돼.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보자. 어디냐면 50쪽이야. 자, 50쪽이 된다. 미안해. 나 미쳤나봐. 50번이야, 50번. 50번. 자, 50번 문제 이제 내용 정리되어 있는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나와 있지. 아, 이거 아니잖아. 잠깐만. 나 문제 선생님 글씨 잘못 봤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18쪽에 있어. 18쪽. 18쪽 보입니까? 여기가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나와 있어. 확인됐니? 이제 요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는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원을 그냥 빼버리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예를 들어 보자고. 이제 이 그림상에서 이 원이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분명히 이런 위치 관계가 만들어져. 원이 하나가 있고 원이 이렇게 겹쳐지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럼 이 상태가 되버리면 교점이 이번에는 몇 개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 점도 교점이고 여기 점도 교점이지. 맞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그림에서 요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 요 노란색 직선 L하고 이쪽에서 그려지는 L-라는 직선이랑 둘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지. 어차피 둘 다 지나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여기는 교점이 두 개니까요. 여기 한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이것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여긴 교점이 하나니까 이 점만 지나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긴 교점이 두 개지. 교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럼 이 교점을 지날지 이 교점을 지날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둘 다 지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는 두 개를 다 지나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지. 여기가 문제거든. 선생님 만약에 교점이 여기에 있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확인되지? 이것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맞는 거잖아. 맞지? 하지만 우리는 이 파란색 직선을 생각하지 않아. 왜냐? 이름상 따졌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맞지? 근데 여기 보이는 이 L이라는 직선은 지금부터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면 얘는 두 원에 동시에 접하게 되지. 이 점 말고는 원과 만나는 점이 없잖아. 그래서 얘를 공통접선이라고 부를 거야. 공통접선. 확인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얘는 두 점을 다 지나야 되지. 그러면 이 큰 원의 입장에서 봐봐.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가 뭐야? 현이지. 작은 원의 입장에서 봐도 현이지. 다시 말하면 얘는 공통현이라고 불러. 확인되니? 그래서 공통접선과 공통현이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이 두 가지를 찾아내는 방법은 무조건 원에서 원을 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무조건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공통접선과 공통현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그거 알고 있는 상태로 바로 54번에 나오는 문제 봐봐.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시켰지?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으라 그랬지.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아무거나 하나의 원에서 다른 하나의 원을 그냥 빼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자 54번 원의 방정식을 한번 지금부터 빼기 위해서 써보자. 표준형으로 써져 있는 건 전부 다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전개하면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2x에다가 2까지 이항해서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원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 밑에 있는 원도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y에다가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지? 이 상태로 두 식을 뭐 하는 거야? 그냥 빼기만 하면 돼. 그러면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지. 2로 나눠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 돼버리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는 공통 접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통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공통현이라고 했지? 그럼 얘가 그냥 공통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됐습니까? 왜 이런 식이 나와요? 라는 부분을 원래 증명을 하거든? 하지마. 할 필요 없어. 증명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냥 이거렇게 찾는 거야 라고 기억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55번 문제도 보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좀 있어. A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지. 그래서 밑에서 힌트를 준 거야. 밑에 있는 직선과 평행하다라고 그랬지? 평행하면은 뭐야?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 빼서 직선 만들면 A가 포함된 식이 나오겠지. 걔 기울기 찾아서 밑에 거랑 비교해서 기울기가 똑같이 맞추면 A값 나올 수 있는 거잖아. 확인되죠? 이렇게 그냥 공통현,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낸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확인됐니? 그래서 얘는 공식으로 그냥 풀어내는 문제야. 알겠지? 무조건 공식으로 푼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뒤로 또 넘어가 보자고요. 바로 뒤에 보면은 이제 요 세 번째 그림과 연결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럼 세 번째 그림에 대한 얘기를 또 조금씩 해보자.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그림이 그려져 있어. 원과 원이 만났잖아. 두 점에서 만나면 중심 O가 여기 있을 거고 중심 O''가 분명히 여기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두 원의 중심을 이은 게 중심거리 D가 되는 거지. 얘랑 반지름이 이렇게 하나가 내려오게 될 거고 이렇게 반지름이 하나가 더 있겠지. 그러면 반지름 두 개랑 중심거리로 삼각형이 그려질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중심거리 D가 분명히 R과 R''이라는 반지름을 더한 것보단 짧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됐니? 이때 이 그림에서 방금 전에 봤었던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로 이것도 있어. 여기 보이는 점과 여기 보이는 점 사이를 이렇게 이어놓은 게 공통현이었잖아. 이 공통현의 길이를 찾으라고 시키는 문제도 나와. 즉 떨어져 있는 그림에서는 공통접선의 길이를 구했었지. 이번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시킬 거란 말이야. 확인됩니까? 그럼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어려울까 쉬울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요거 문제 풀 때 첫 번째 거 공통접선 찾을 때 쉬웠어 어려웠어? 어려웠어? 이 그림이 안 그려져서 어려운 거냐 지금? 그럼 얘가 어려웠으면 얘는 무진장 어려울 거야.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이거거든? 근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자, 그림이 아니라 얘는 바로 여기서 갈 거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 노란색 여기 보이는 길이 있지? 여기를 아예 지워줄게. 요 노란색의 길이를 지금부터 찾아야 되거든? 찾아야 되거든? 어떻게 찾을 거냐면 원의 성질을 먼저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 요렇게 내가 여기까지만 딱 그렸어. 원 끝까지만. 그럼 이거 반지름이지. 반지름하고 현이 만나면 어떻게 만나니? 무조건 수직이고 현을 2등분하지. 다시 말하면 공통현의 길이는 두 개를 한꺼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절반을 구한 다음에 2배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난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반지름의 길이는 내가 알고 있지. 이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길이의 정체는 원의 중심에서 공통현까지의 거리 아니니? 맞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너무 극혐이에요. 싫어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자,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줄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반지름 R, 여기가 R''이야.
이 그림을 뒤집어서 내린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가 원의 중심거리 D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게 바로 공통연의 길이의 절반인 X가 될 거야. 확인됐니? 이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하나의 길이 보이지? 이거 그냥 A라고 생각할래. 미지수로 잡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는 뭐야? 실제 중심거리에서 A를 뺀 게 되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쪽 삼각형 안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봐. 그럼 X의 제곱이 뭐야? R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뺀 거지. 이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X의 제곱은 R-의 제곱에서 빼기 D-A의 완전 제곱한 거지. 얘랑 얘랑 같아 달라? 그럼 얘네 둘이 같네. 맞아요? 이거 풀면 돼. 그러면 R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R-의 제곱 마이너스 D-A의 완전 제곱이다. 이걸 쭉 풀어서 A가 얼마인지를 찾아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A를 구하고 나면 X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가도 돼. 정과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가 싫으면 이 방법도 존재한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실제로 요거를 문제에다 적용해서 한번 해보자. 58번 문제 보이지? 같이 풀어볼 테니까 집에 가서 오늘 꼭 다시 한번 풀어봐. 자, 58번 문제 보세요. 자, 두 개의 원의 공통연의 길이를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58번 문제를 지금 봤더니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의 제곱은 4라고 돼 있는 원 하나랑 이거 표준형으로 아예 바꾸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2라는 원이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0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이겠지. 두 번째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있고 성훈아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이번에? 4? 반지름을 제곱한 게 2인데 4를 제곱하면 2가 되냐? 얼마야? 그래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놔. 여기에 0,0을 중심으로 가지는 원이 있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요렇게 하나 그려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지 뭐. 확인되니? 자, 그러면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지?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야? 루트 2지. 야,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랑 지금 현재 똑같지?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여기서 이 거리가 루트 2구나.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될 게 이걸 구하는 거거든, 이거? 그러면 나 여기 절반의 길이만 x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지. 그리고 요쪽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요 삼각형만 따로 떼우면 되겠네. 자, 그럼 따로 떼와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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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렇게 딱 수직이 되게 내리고 여기를 x,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2, 이 길이가 좀 안 맞는다. 루트 2. 확인됐죠? 그러면 난 지금부터 여기 길이를 a, 여기를 루트 2 마이너스 a. 그러면 루트 2를 제곱한 2에서 a 제곱을 뺀 거 가. 어차피 x 제곱이잖아. 이쪽에 있는 거랑 똑같겠지. 2를 제곱한 4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a랑 완전 제곱한 거랑 같겠구나. 전개하자. 그러면 루트 2 제곱하면 2지. 4에서 2 빼니까 2. 마이너스 2 루트 2a를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2 루트 2 a. 플러스 a 제곱에 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그러면 2랑 치우고 이거 치우지. 그러면 결과물이 1 나오겠네. 다시 말하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확인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2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2에서 빼기 요거 제곱하면 8분의 1이지? 8분의 1을 빼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러면 뭐가 돼? 8분의 15가 x제곱 되겠지? 그러면 얘는 루트 8분의 15.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4분의 루트 30. 루트 2 루트를 곱할 거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런 게 몇 개 모이는 거야? 두 개가 모여야 공통연이 되겠지? 곱하기 2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 2분의 루트 30. 이렇게 길이가 나와버리는 거야.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풀지 말고 직접 공통연의 방정식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 그랬지. 그걸로도 한번 해보자. 같은 길이가 나오는지. 자, 원의 방정식 두 개 앞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한 원에서 다른 원을 빼면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자, 공통연 찾을 거야.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이 표준형으로 바꿔놨으니까 책에 있는 문제 보고 찾으면 되겠지? 뒤의 식에서 앞의 식을 빼는 쪽으로 가보자. 그러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 2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이항하면서 2로 나누면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공통현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모양이 지금 현재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걸 확인했어. 우리 누구만 알면 되니? 아무 점이나 한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만 재면 되지. 이 점에서 재는 게 편할까? 0,0에서 재는 게 편할까? 이쪽이 편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 길이만 구하는 거야, 그냥. 그럼 자, 구해보자. 얘와 0,0 사이의 거리를 찾는 거야. 그러면 거리 t는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확인돼요? 그럼 이거 다시 쓰면 뭐야?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확인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가 2분의 루트인 거 알았지? 피타고라스 이용했으면 이제 이거 절반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어떻게 구해? 2의 제곱인 4에서 빼기.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4분의 2니까 2분의 1을 빼게 되겠지? 뭐가 돼? 2분의 7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x를 제곱하게 되는 거지? 뭔가 근데 계산이 이상하다. 아까랑 좀 다르잖아. 맞지? 어디서 산수가 틀렸나 본데? 어디서 틀렸나 확인 좀 해볼까? 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여기까지 확인됐고 거리 재면 루트 2분의 2 곱하면 2분의 2 루트 2 에이 이거 잘못 구했잖아. 거리 얼마야? 유리화하면 루트 2잖아. 에라이 씨 얘가 루트 2지? 그럼 나 이 길이 다시 구할 수 있지? 어떻게? 2의 제곱인 4에서 빼기 루트 2를 제곱한 2를 빼면 2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x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정답이 뭐가 돼? 2 루트 2가 되겠네. 계산 틀린데? 일단 여기는 문제 없어. 제대로 구했어. 여기서 지금 어디선가 계산이 틀렸나 본데? 산수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 좀 해보자. 골치 아파. 4에서 2 뺄 거니까 2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2a 나왔고 마이너스 a제곱 나왔고 그러면 a제곱 지우고 2 지우고 얘가 왜 이리지? 여기 애초에 산수가 잘못됐잖아. 전개를 다 하면 얘 전개하면 이거 되잖아. 여기가 2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 2 지우고 이거 지우고 나면 뭐가 돼? 2 루트 2 a가 0이 돼버리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a가 얼마로 나오는 거야? 0으로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사라졌으니까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냥. 직각이 등변이 만들어지는 거였지. 그럼 얘가 루트인 거 알았으니까 얘가 바로 루트 2지? 실제로 이 길이가 뭐가 돼? 2 루트 2. 확인됩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 방법으로 풀어.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과 원이 가까워지게 됐을 때 하나의 그림을 더 봐야 되거든? 어디를 보게 될 거냐면 61쪽을 보는 거야. 61번. 20쪽. 뭐라고 나왔냐면 두 직선 하나가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고 얘기를 했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거든? 이 원의 넓이를 2등분 하고 싶어. 직선을 내 맘대로 그려서. 어떻게 그려지면 2등분을 하게 될까? 이렇게 그려지면 2등분이 될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2등분이 될까? 왠지 반처럼 보이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이등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무조건 이등분이 돼. 그럼 그 순간 이렇게 그려지는 애도 되겠지. 중심만 지나간다면. 확인돼요? 그래서 원의 넓이를 이등분할 조건이라고 써져 있지. 거기 옆에다가 아예 적어놔. 중심을 지난다라고 적어놔. 중심을 지난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원과 원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직선의 얘기로 돌아왔느냐 하면은 이게 뒤로 가면 문제 유형이 또 있어. 원과 직선 사이가 아니라 원과 원을 가지고 보는 문제가 또 있거든? 걔를 한번 좀 찾아볼게. 이게 지금 순서가 제멋대로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이걸 맞췄어야 되는데 급하게 하느라 맞추질 못했어. 응? 없나? 앞에 있나? 안 나오네. 그러면 문제를 그냥 만들어 줄게. 자, 여기 봐봐. 원이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원위 방정식이 하나가 있어. 원의 중심의 좌표가 그냥 한 3,4 정도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근데 이제 나는 지금부터 원을 하나 더 그릴 거거든.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중심의 좌표가 4,7이야.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4,7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확인돼요? 이때 여기를 1번 원, 여기를 2번 원이라고 이름 붙일게. 자, 2번에 나와 있는 원 있지? 얘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1번 원 보이지? 1번 원의 넓이를 2등분하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반지름의 길이를 그럼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 넓이를 2등분하게 만들려면. 아까 봤었던 얘기랑 연결이야. 아까 전에 원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직선이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1번 원에서 아무렇게나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그려졌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만 하면 넓이를 무조건 2등분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이 노란색 직선이 뭐가 되면 되냐면 두 개의 원 보이지? 두 원의 공통현이 되면 돼. 확인됩니까? 그러면 넓이 자체를 2등분하는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돼? 키워서 이렇게 되는 원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응용이 돼서 등장을 할 거야. 근데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우리가 확인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원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선 공통현이 요 직선의 방정식이 중심을 지날 거야.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놔. 확인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봤었던 3번 그림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세 번째로 그렸던 그림이 뭐가 있었냐면 원이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를 얘기했었지.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 공통현을 찾는 거겠지?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아무거나 한 원에서 아무거나 다른 원의 방정식을 빼버리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맞죠? 근데 이번에는 이걸 찾아볼 거야. 두 개의 원의 교점 여기 두 개 보이지?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원을 만들어 볼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가장 작게 만들어지는 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가장 작게 만들어지는 원은 얘네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원일 거야.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 거거든? 이때 가장 작은 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교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되면 가장 작은 원이 만들어지겠지. 이해돼요? 그럼 가장 큰 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가장 큰 원은 요 두 점을 미세하게 보일 정도로 겁나게 크게 그리면 되겠지.
근데 대신 그 크기가 정해지겠어? 안 정해지겠지. 그래서 가장 작은 원을 만드는 방법만 알면 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고. 결국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려고 시키면 원이 한 가지 형태로 고정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이렇게 작은 원도 있을 수 있고 겁나 큰 원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는 하나의 공식을 다시 만든 거야. 마치 뭐처럼 만들었냐면 앞에서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을 때 있지? 그때랑 똑같아.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놓고 K배를 해서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계산한 게 0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야. 아까는 그냥 직접 뺐지만 이번에는 K배를 하는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야. 지금 원을 내가 만들 거잖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 거잖아. 한 가지 모양으로 고정시키고 싶어. 현재 두 점은 주어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한 점만 더 있으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 그 원이 여기를 지난다 하면은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가 있을 거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K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 K가 얼마인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찾기 위한 게 또 다른 한 점의 좌표를 주어지게 될 거야. 그럼 걔를 대입해서 K값 찾아서 식 다시 정리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란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래서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들 책에 있는 17쪽에 있는 50, 51, 52, 53번 문제야. 보여요? 자, 네 문제 중에 하나 골라봐. 뭐 해볼까? 힘들어 보이는 거 뭐 있을까? 저기요? 52번? 그래, 자, 52번으로 한번 해보자. 자,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원이 x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이 있는데 두 개의 원의 교점하고 1,3이라는 점까지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중심의 좌표를 찾으라고 시킨 거야.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라는 얘기겠지? 그러면 원의 방정식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먼저 쓰는 거야. 이렇게. 확인되니? 그리고 뒤로 K배를 한 또 다른 원을 쓰는 거지. 이거가 0이 되게.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무거나 하나를 K배해서 연립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됐죠? 그러면 K값만 해결이 되면 이 식 쭉 전개하면 원방 만들어지겠지. 근데 지금 K를 모르잖아. 그래서 한 점 줬잖아. 1,3을 지난다는 얘기지. 이 원이 1,3을 지나야 돼.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x의 1, y의 3을 앞에서부터 쭉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1에 3 들어갈 거니까 10 되겠지? 마이너스 8, 3 들어가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5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K배를 하고 다시 1에 3 들어가니까 10이지? 1 들어가니까 2지?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돼버리겠지. 그러면 일단 여기 다 지워지고 났더니 2K가 남네. 계산하자. 요거 두 개 더하면 16이지. 8 빼면 8이지. 5 빼면 3이지. 이렇게. 그러면 K가 얼마가 돼? 마이너 2분의 3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 K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알았지?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해서 식을 다시 쓰면 돼. 그럼 전개만 쭉 하면 되겠지? x제곱부터 계산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x 계산하면 마이너스 3x잖아. 마이너스 11x 되겠지? 다시 y 계산하면 플러스 6y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8y 되겠지? 상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은 0 되겠지. 확인돼요? 자, 이때 x제곱과 y제곱 앞에 개수가 1이었잖아. 원의 방정식이 1이었잖아. 그러니까 1로 바꿔주는 거야. 마이너스 2 다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2x 마이너스 16y 플러스 16은 0. 얘의 중심의 좌표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표준형 바꾸라는 얘기지? 그냥 간단하게 x 플러스 11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8의 완전 제곱은 뭐다? 라고 해도 되겠지. 굳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 중심만 찾을 거니까.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8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 중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랑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는 거 있지? 그건 공식으로 필수로 외워놔야 된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세 번째 그림에서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에 대한 얘기까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더 가까워질 거거든요. 자, 잘 봐. 원과 원이 좀 더 가까워지면 이런 그림도 만들어져. 원이 있는데 더 안으로 파고들잖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은 그냥 이름만 기억해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하는 거겠지? 근데 원이 원 안에 들어가 있지? 내부에서 접한다 해서 내접이라고 불러. 확인돼요? 그래서 요 그림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놔, 그냥. 여기는 그냥 그림만 기억해놓으면 돼. 내접한다라는 것만. 확인됐어요? 자,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나씩 풀으면서 쭉 따라가 본 거야. 그럼 넘기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거야. 자, 어디를 볼 거냐면 그냥 거기서 페이지만 그대로 넘어가 봐. 18쪽.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으로 푸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같이 풀어봤지. 그 다음에 19쪽. 공통연의 길이.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2등분할 조건. 문제 없겠죠? 지름을 지나면 된다 그랬죠? 원의 중심을 지나면. 자, 그 다음에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할 조건.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중심을 지나게끔 그려주면 되는 거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위치 관계와 중심거리가 21쪽에 나오거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생각하면 돼.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중심거리랑 반지름 두 개 더한 거랑 누가 더 길겠니? 중심거리가 더 길겠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외접하면은 같아지겠지? 두 점에서 만나면 중심거리가 더 짧아지겠지. 즉 원이 더 가까워지면서 중심거리가 점점 짧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되지? 좋아.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 27쪽 공통 외접선 길이 구하는 거 우리 제일 처음으로 했던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 한 장을 더 넘기면 공통 내접선의 길이 구하는 것도 처음에 했던 내용이잖아. 삼각형을 직접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분석한다는 거. 확인되죠? 근데 이 내접선하고 외접선 구하는 거는 삼각형이랑 사각형 직접 다 그려봐야 되잖아. 이거 여러분들 손으로 한두 번씩은 해봐야 그릴 수 있다. 그냥 설명만 들으면 혼자 하려면 잘 안 그려져. 반드시 꼭 해봐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로 조금만 더 넘어가 보자. 25쪽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마찬가지 26쪽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은 다 따로 설명할 거야. 한 번 더 해서. 그러면 뒤로 쭉 넘기다 보면 원과 접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 빼고는 남은 게 없지? 그렇지 않니? 없지? 그냥 다 원과 직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아니라 두 번째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갈 거야.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로 가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분석해보자. 자, 첫 번째 그림. 직선이 이렇게 L이 있을 거거든? 원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을 거야. 그러면 원과 직선이 지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이렇게 돼버렸을 때 여기 있는 원의 중심 있지? 우리가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렇게 거리를 재잖아?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라고 불러. 확인됩니까? 자, 이때 이 원은 요만큼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가지고 있지? 그럼 지금처럼 만나지 않을 때라면 중심거리 D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길겠죠? 확인됩니까? 네, 요런 그림이 일단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림이야. 확인됐니?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등장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뭘로 얘기를 하냐면 이 원의 방정식 있지? 얘를 그냥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그냥 써보자. 중심이 0,0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이 직선의 방정식 보이지? 얘를 y는 x 플러스 7이라고 써보자.
확인되니? 이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원과 직선이 안 만나고 싶어. 그때 아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 둘이 만나면 뭐가 생기지? 교점이 생기지. 그럼 둘이 안 만났잖아.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하던 내용이야. 교점이라는 거는 곧 방정식의 해라 그랬지. 그럼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방정식의 해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없다. 다시 말하면 판별식. 2차식이니까 판별식 쓸 수 있겠지?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사고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판별식을 쓰기 위해선 문자가 하나만 남아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플러스 7을 y자리에 대입해서 식을 쓰면 되겠지. 그러면 식의 모양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의 완전 제곱이 빼기 r제곱까지 한 게 0이 돼버리겠지? 그럼 전개하면 2x의 제곱에 플러스 14x 그 다음에 플러스 49 마이너스 r제곱이 0이 돼버리지? 이 식의 판별식을 쭉 계산한 게 0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아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겠구나. 확인됩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이 우리가 어제 지난번 시간에 설명했던 문제에서 응용되는 그림이 이 그림에서 또 나오거든? 뭐냐면 원 위에 임의의 한 점이 있을 거야.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와 최대를 찾으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였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재지? 반지름의 길이 빼면 요만큼의 길이가 최소였지.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더하면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 돼? 최대가 되는 거지? 요거도 문제로 또 등장을 한다는 거야. 같이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사실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원과 직선이 가까워져 보자. 두 번째. 그러면 L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좀 더 가깝게 다가가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이 그려지게 되겠지? 그럼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접점이겠지. 그러면 그 순간 이 L이라는 직선의 이름이 접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지. 확인됐습니까? 성훈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접점까지의 거리니까 이 거리가 D지. 근데 이 거리는 반지름이랑 어떻게 써? 똑같은 길이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교점이 하나니까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면 0이 되겠지. 확인돼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이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추가가 될 거거든? 뭐 할 거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우리 보고 만들라고 시킬 거야. 이제부터. 확인됩니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만들라고 시키게 되면 우리는 알고 있는 성질들을 떠올려야 돼. 어떻게 만들게 될 거냐면 예를 들어줄게. 이 원의 방정식 보이지? 여기를 x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이 4라는 원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중심이 0,0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되겠지. 이때 L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래. 나보고 이거 완성시키래.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일단 a, b라는 미지수 두 개를 찾아야 되니까 식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두 개가 필요한 게 되겠지? 그 두 개의 식을 우리 보고 지금부터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식을. 일단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 되게 만들면 A, B에 관한 식이 하나가 나오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자, 두 번째. 또 다른 식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거든? 뭘로 만들 수 있을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가는 거리가 뭐야?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지. 즉 반지름의 길이 2가 거리 D구나.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낼 수가 있을 거란 얘기야. 확인돼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두 개의 식이 만들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 같은 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보통의 문제들은 그냥 무작정 접선을 만들려고 안 해. 어떻게 하게 될 거냐? 여기에 임의의 한 점의 좌표를 줘.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주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시켜. 그럼 굳이 이렇게 식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기울기를 a라고 놓고 x 플러스 1을 더 곱하고 빼기 2를 했다. 이렇게 식을 쓰겠지. 그러면 이제 얘와 원 사이의 교점을 찾는 방법? 판별식 써도 되겠지? 아니면 거리 d가 2라는 성질을 이용해도 되겠지. 확인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가 이제부터 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이 좀 더 가까워지는 거야. 원이 좀 더 가까워져. 세 번째. 그러면 직선 L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원이 좀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럼 중심이 분명히 여기 있었잖아.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만큼이 D가 될 텐데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니까 당연히 중심거리 D가 반지름보다 짧아지게 되겠지. 다시 말하면 원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판별식을 쓰면은 교점이 두 개니까 해가 두 개, 0보다 크게 되겠지. 그런 성질도 알 수 있겠지. 그럼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짐작해봐. 그림을 이렇게 줬을 때 어떤 문제가 등장할까? 어떤 걸 문제로 내면 좋을까? 공통현의 길이, 이 현의 길이 찾으라고 시키겠지. 그럼 우리 또 뭐 하면 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잖아. 중심거리 구하고 반지름의 길이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고 2배. 가능하겠지. 이런 얘기들을 또 물어보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아니면 이 현의 길이를 줘. 이 길이를 구하라고 시켜. 얘 찾으라고 시킬 수도 있겠지. 이런 식의 문제들로도 응용이 될 수 있다. 확인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25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판별식을 이용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나와 있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 2개. 0보다 작으면 0개. 0이면 1개.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중심거리가 반지름보다 길 거지? 이런 성질까지 같이 기억을 하면서 문제를 보면서 가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뒤로 한번 넘겨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 그 중심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반대로 말을 바꿔보자. 중심거리 D가 성원아 반지름보다 짧아. 그러면 교점이 몇 개일까? 몇 개? 누가 말한 거야? 성원이 말한 거야? 목소리 못 알아들었어. 2개.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그냥 나다 싶으면 빨리빨리 대답하라고. 그 얘기가 또 반복되면서 등장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한 장 넘겨볼래요? 27쪽.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제 세분화 시켰어. 만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만나지 않으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 작아? 작아. 그 다음에 중심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길어 짧아? 길다. 확인됩니까? 그 성질 이용해서 똑같이 문제 풀어 나가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뒤로 한 장을 또 넘겨볼까? 자, 다음번엔 접한대. 접하면 판별식이 어떻다? 0이다. 그 다음에 중심거리 D랑 반지름의 길이 R이 어떻다? 같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한 장 또 넘기면 두 점에서 만난대. 중심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어떻다? 짧다.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래. 그 성질 중에 하나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된다. 간단하지? 자, 한 장을 또 넘기니까 30쪽 바로 나오지 않냐? 현의 길이 구하라고. 피타고라스 형이 쓰는 건 똑같지? 확인돼요? 직접 해봐도 되겠죠? 자, 뒤로 또 넘겨보자. 31쪽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여기가 이제 골때립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그림이라 잘 봐야 돼.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원 밖에 한 점이 있대. 여기서 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지. 다시 말하면 접선을 만들라는 얘기야. 그럼 접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만나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이 되는 거지.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당연히 같은 길이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 길이를 찾기 위해서 이 점의 좌표는 문제에서 주어졌을 거니까 접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지. 그럼 이걸 찾으려면 접선과 원을 연립해서 좌표를 찾아야 되지. 너무 빡세지 않겠냐? 그치? 그래서 이 문제도 피타고라스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원의 중심인 좌표가 분명히 주어져 있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접점이랑 이렇게 만나면 수직으로 만나게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겠지. 확인돼요? 난 이거 구하고 싶어. 이 길이 알아.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렇게 길이 하나 구하면 돼. 외부의 한 점이랑 중심 사이의 거리까지 구했어. 피타고라스 형이 쓰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확인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요걸로 기억해놔. 확인? 그럼 한 문제 같이 해보자. 뒤에 네 문제 있어. 하나만 골라봐. 뭐 해볼까?
그냥 빠르게 가자. 96번 보자. 자, 96번 문제 봐. 그러면 a, 0이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원에 이르는 접선의 길이가 2루트 5라 그랬지.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지금부터 빠르게 찾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 6이라는 중심의 좌표를 가지게 될 거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서 막 구해봤더니 아마 이거 5가 나오는 것 같아. 확인되니? 그럼 이 상태에서 외부의 한 점,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a, 0이야. 맞니? 이때 접점까지 이렇게 가는 거리가 문제에서 아예 2루트 5라고 줬어. 확인돼요? 그러면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가는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5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 길이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식으로 써보면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길이가 될 거야. 근데 이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할 수 있지? 제곱하면 20, 제곱하면 25, 그러면 제곱하면 45. 요거 제곱한 게 45.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45. 그러면 루트 이렇게 쓱쓱 지우고 요거 풀어서 A값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림으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뒤로 한 장을 또 넘기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요거죠? 오늘 했던 요 문제지? 해볼 수 있겠지? 자, 뒤로 한 장을 또 넘기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중심을 지나면 당연히 뭐라 그랬어?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 했었지?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요거는 그냥 한번 천천히 풀어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데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지?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 선생님 아까 얘기해줬지? 뭘로 찾으라고 그랬어?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D랑 똑같다. 반지름이랑 거리가 똑같다.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거 이용해서 그냥 문제 쭉쭉 풀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선에 대한 얘기는 그게 다야.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접선까지 쭉 나오고 나면 우리가 하나만 안 했어. 뭐 하나 안 했냐면은 자취에 대한 얘기 하나 안 했거든? 자취에 대한 얘기가 오늘 숙제 처음 스타트하는 부분이야. 15쪽에 있어. 자취의 방정식 2라고 해서 49번까지 문제가 4문제가 나와 있거든? 요 4문제는 오늘 숙제에서 제외야. 요거는 다음 시간에 문제 질문 받으면서 따로 설명해 줄게. 같이 이거는 어차피 풀어봐야 돼. 아시겠죠? 그럼 그거 4문제 말고 나머지 문제는 싹 풀고 질문 있는 거 찾아서 오는 것까지가 숙제. 확인됐습니까? 믿어도 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